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할 건강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혈압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이름은 이정원,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도와드린 건강 상담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참 신비롭지 않나요? 특히 우리 혈관 속에서 매 순간 흐르는 혈액의 압력, 즉 혈압은 우리 건강의 숨은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혈압을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관리하는 생활 속 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 이웃 박준섭 할아버지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73세의 박준섭 할아버지는 15년 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하루 한 알이던 약이 어느새 세 알로 늘었는데도 병원 혈압계는 항상 160 넘는 숫자를 가리켰죠. 의사 선생님은 약을 더 늘려야겠네요 라고 말씀하셨고 박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난 고향 친구가 박 할아버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는 건 어때? 반신반의하셨지만 박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6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혈압이 135대로 내려왔고 의사는 오히려 약을 줄이자고 제안하셨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박 할아버지는 어떤 변화를 만드셨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흔히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뚜렷한 증상 없이 조용히 우리 몸 구석구석을 손상시키기 때문이죠.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우리 혈관은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고 단단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넷 중 하나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지낸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그중 많은 분들이 혈압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혈압 관리 왜 중요할까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은 심장병, 뇌졸중, 심장질환, 심지어 치매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이런 위험이 더 커진답니다. 그렇다면 약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인정하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혈압 관리법들이 많아요. 아이고, 나이 들면 혈압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굳어지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관리만으로도 건강한 혈압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80이 넘으신 제 어머니는 30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어요. 당시 의사 선생님은 평생 약을 드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머니는 약과 함께 생활 습관도 하나씩 바꿔나가셨어요. 아침 산책, 식단 조절, 명상. 지금은 최소한의 약만 드시면서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세요. 약은 도움일 뿐, 주인공은 내 생활 습관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네, 물론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70세에 시작해도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박 할아버지가 혈압을 낮추기 위해 실천한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박 할아버지의 첫 번째 변화는 식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밥상에 소금통이 놓여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자리에 작은 레몬즙 병을 두셨어요. 음식이 싱겁게 느껴질 때마다 소금 대신 레몬즙 몇 방울을 떨어뜨려 드셨죠.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오히려 입맛이 돌아오셨다고 해요. 여러분, 나트륨 즉 소금은 우리 혈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소금을 많이 섭취할수록 우리 몸은 수분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그러면 혈관 속 혈액량이 증가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 이상 소금을 섭취한다고 하니 이 부분만 조절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박 할아버지의 두 번째 변화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슈퍼까지만 걸었어요.
그게 고작 5분 거리였죠. 박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거리를 늘려 일주일 후에는 10분, 한 달 후에는 20분까지 걷게 되셨어요. 아침 식사 후 이 작은 산책이 혈압 안정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혈압을 낮춘다는 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특히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탄력을 높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무리하게 할 필요 없이 하루 20분에서 30분만 걸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박 할아버지의 세 번째 변화는 의외로 호흡이었습니다.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올 때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하루에 수십 번 틈틈이 심호흡을 하니 마음은 편안해지고 혈압도 안정되었답니다. 심호흡이 혈압에 좋은 이유는 뭘까요?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심호흡 몇 번만으로도 즉각적인 혈압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자, 지금까지 박 할아버지가 실천한 세 가지 변화에 대해 알아봤어요. 식탁에서의 변화, 매일의 산책, 그리고 깊은 호흡. 어떤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박 할아버지의 혈압을 안정시켰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방법이 효과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몸과 상황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더 많은 실용적인 팁과 생활 습관들을 알아볼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약을 완전히 대체하자는 게 아니라 약과 함께 시너지를 내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제 박 할아버지의 생활 습관 변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식탁에서의 변화, 매일의 산책, 그리고 깊은 호흡 외에도 박 할아버지가 시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네 번째 변화는 마음 관리였어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좋은 일 하나를 작은 수첩에 적는 습관을 들이셨죠. 오늘 아침 동네 꽃집 아주머니가 웃으며 인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같은 소소한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지만 한 달쯤 지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밤잠도 깊어졌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혈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 감사일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키워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준답니다. 박 할아버지의 다섯 번째 변화는 식단이었어요. 매일 아침 하얀 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기 시작했고 반찬도 조금씩 바꾸셨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바나나 반 개를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는데 포타슘이 풍부한 바나나가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또한 일주일에 2번은 꼭 생선 요리를 드셨고 간식도 과자 대신 견과류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우리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답니다. 특히 다스라는 식이요법은 고혈압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식이요법은 과일, 채소, 저지방 유제품, 통곡물을 많이 먹고 나트륨과 포화지방을 줄이는 방식이랍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 식이요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혈압이 평균 8에서 14포인트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 자,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박 할아버지는 밤새 마르게 된 몸에 물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머리맡에 물을 준비해두고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둘째, 소금 대신 향신료 사용하기. 음식이 싱겁게 느껴질 때는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후추, 레몬즙 등으로 맛을 내보세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보통 2주일 정도 지나면 미각이 변해서 싱거운 음식에도 맛을 느낄 수 있게 된답니다. 셋째, 혈압을 낮추는 슈퍼푸드 활용하기. 바나나, 시금치, 고구마, 토마토,
키위 같은 음식은 포타슘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이 중 하나는 꼭 드시도록 노력해 보세요. 넷째, 깊은 호흡 훈련하기. 집안일을 하다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식으로 5번만 반복해도 효과가 있답니다. 다섯째,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 혈액순환을 도와 혈압 안정에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팔을 위로 쭉 뻗고 옆으로 늘려주는 동작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저의 또 다른 환자인 김 할머니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78세의 김 할머니는 2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드셨어요. 어느 날 김 할머니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혈압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나이가 들면 확실히 혈압이 오르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혈압 관리는 더 중요하답니다. 김 할머니는 그날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셨어요. 특히 김치와 된장국의 소금 양을 반으로 줄이셨고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산책을 시작하셨죠. 또 여러 어르신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혈압 다이어리도 작성하기 시작하셨어요. 혈압 다이어리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측정해서 기록하는 노트인데 이렇게 기록하니 자신의 혈압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혈압이 오르는지도 알 수 있었답니다. 3개월 후 김 할머니의 혈압은 140에서 130대로 내려왔어요. 여전히 약은 드셨지만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한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혈압 관리에서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은 규칙적인 측정이에요.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재는 것보다 집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재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그리고 저녁 식사 전이 좋은 측정 시간이에요. 가정용 혈압계를 구입하실 때는 팔뚝형을 추천해 드려요. 손목형보다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측정할 때는 반드시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에 재야 정확합니다. 다리를 꼬거나 말을 하면서 재면 수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미 약을 먹고 있으니까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은 필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약과 생활 습관 개선은 서로 돕는 관계랍니다. 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약의 효과가 더 좋아지고 나중에는 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답니다. 박 할아버지가 전하는 또 다른 지혜는 인내심이에요. 처음에는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3개월쯤 지나서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박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생활 습관 변화는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의사와 약은 도움을 주는 역할일 뿐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혈압 관리는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박 할아버지처럼, 김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들 중에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첫째, 칼륨이 풍부한 식품들이에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감자,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 오렌지, 멜론 등의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매일 이런 음식을 한두 가지씩은 꼭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들이에요.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현미, 콩류, 견과류, 녹색 잎채소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아침 식사를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그네슘 섭취를 늘릴 수 있답니다. 셋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들이에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과 들기름, 아마씨유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생선 요리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들이에요.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어 간접적으로 혈압 관리에도 좋답니다. 통곡물, 콩류, 과일, 채소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어요. 매끼 채소 반찬을 2가지 이상 드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다섯째, 다크 초콜릿이에요.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한 조각 정도, 약 25g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혈압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마음 관리예요. 스트레스가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싸우거나 도망가라 모드가 활성화되어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된다는 점이에요. 박 할아버지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매일 저녁 10분간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명상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었답니다. 그저 조용한 방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들었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간단한 명상법을 시도해 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잡념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루 5분만 해도 효과를 느낄 수 있답니다. 또 다른 마음 관리법은 취미 활동이에요. 박 할아버지는 화분 가꾸기를 시작하셨는데 식물을 돌보는 일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고 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보세요. 그림 그리기, 뜨개질, 등산, 노래 부르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본 혈압관리 방법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식습관 개선. 소금 섭취를 줄이고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많이 드세요. 특히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견과류가 좋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어요. 셋째, 깊은 호흡과 명상. 하루에 몇 번씩 깊은 호흡을 하고 가능하다면 짧은 명상 시간을 가져보세요. 넷째, 규칙적인 혈압 측정. 집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 감사 일기를 쓰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여러분, 혈압 관리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생활 속 작은 변화들로 건강한 혈압을 유지해 보세요. 박 할아버지는 지금 78세가 되셨어요. 약의 용량은 많이 줄었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친구지만 진짜 내 몸을 지키는 건 내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야.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기, 식탁에서 소금통 치우기, 10분 산책하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항상 제 환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약은 증상을 치료하지만 생활 습관은 원인을 해결합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은 일시적으로 낮아지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은 혈압이 오르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준답니다. 물론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다면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약과 생활 습관 개선은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 같은 존재예요. 의사와 상담하면서 점진적으로 약의 용량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건강한 혈압, 건강한 심장, 그리고 건강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삶이 모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